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긴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연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연휴 동안 정치권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주 일정을 정리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인터배터리 유럽 현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럽 최대 에너지 산업 전시 더 스마터 이 유럽의 일부이고요. 약 200여 개 국내 기업이 참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2차 전지 관련주들 움직임들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한수원 체코 원전 봉기약이 진행되는데요. 이 이슈는 지난주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물론 이 재료를 통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전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바이오 코리아 2025가 개최가 됩니다. 행사 규모가 11개국에서 111명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요. 주요 참가 기업은 암젠, 존슨앤존슨, MSD, 베링거 인거 하이엠, 그 다음에 화이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도 내일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목요일날 나우 로보틱스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강세 흐름이 나올 경우에 로봇주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주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 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일정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5월달은 조기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대선주 일정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원 합의체를 구성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파기환송한 것이 지난주까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파기환송이 되어도 그 이후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 재판만 나오지 않으면 대선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그러한 전망들이 모두 뒤집힌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법원이 기존에 했었던 모든 절차들을 생략을 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대선 출마를 막으려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졌습니다. 즉 대법원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이 15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민주당은 12일까지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후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인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자, 15일날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재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가 됩니다. 첫째로 유죄 선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 시 법정 기한을 무시하고 즉시 최종 판결을 내리는 방안과 둘째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일단 선고해서 안심을 시킨 다음에 검사가 항고를 하면 대법원이 바로 유죄를 선고하는 방안입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할당이 된 재상고 기한 7일과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등을 인정하지 않고 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고 이후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시나리오가 더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고법에서 무죄를 준 이후에 항고를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검사가 항고를 하면 그 항고를 받아 대법원이 바로 유죄를 선고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게 절차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손쓸 방법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12일 날까지 파기환송심과 더불어 모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선거 후로 미루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날 대법원장 탄핵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탄핵 이후에 대선 인맥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18일, 23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고, 자, 경제 분야 토론회를 앞두고는 일자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 분야를 앞두고는
저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분야를 앞두고서는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봐야 될까요? 주말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 정치 뉴스가 많아서 다른 분야의 뉴스들은 드문드문 올라왔는데요. 그 와중에 환활령 관련 엔터주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엔터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침 엔터주들이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면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조만간 올라갈 수 있는 엔터주 탑3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세요. 제 채널의 구독, 알림 설정이 올해 가장 잘한 투자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자, BTS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표 연예 기획사이죠. 이 종목의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2020년에 상장을 해서 하락을 한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큰 하락을 했는데요. 과거에 저점이었던 그런 구간을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와 줬고요. 이번에 그런 구간 위에서 지지를 받고 난 이후에 최근에는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기술적으로 이러한 고점을 넘어서는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움직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최소한 이런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고점까지는 대략적으로 18%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고요. 이러한 고점까지는 대략적으로 54%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될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려면 상승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상승 동력은 재료와 실적이죠. 자, 일단 실적을 예상을 해보면 자, 작년까지는 실적이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실적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력 아티스트인 BTS가 군대를 갔기 때문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멤버들이 전역을 하고 올해 6월이면은 완전체 컴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하이브의 여러 아티스트들도 컴백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5월 2일에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디지털 싱글 러브 랭귀지가 공개가 돼서 현재 일본 라인 뮤직과 9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이 넥스트 도어, 방탄소년단의 진, 그 다음에 세븐틴 등이 활동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6월 달에 BTS 멤버 전원이 전역을 하고 곧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승 기대감이 고조가 된 상황입니다. 자, 하이브의 일봉인데요. 최근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 조정 흐름이 나오면 이런 눌림 조정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조만간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눌림 조정이 나올 때 적절한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YG 플러스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 시기에 로제 아파트 흥행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서 이때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일단 일시적 재료로 인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이런 고점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흐름을 보고 나서 이때 들어온 매수의 주체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전체가 매집이라면 결국에는 이러한 고점을 넘어서 더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현재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매우 좋은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상승을 하고 나서 이 상승폭의 절반 이하까지 훨씬 내려가는 등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크게 하락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종가 부근을 거의 넘어서려고 하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런 고점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저점권에서 지지가 되면 바로 돌파하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거나 더 강하게 올라가면 이런 위에 있는 저항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런 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전 이런 고점은 충분히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환활령 해제 이슈가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뉴스들도 이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러한 고점을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60분봉인데요. 현재는 이러한 고점까지는 넘어서서 돌파 후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러한 고점을 돌파해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이런 눌린 구간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 내 시가가 크게 높게 뜨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작해서 시작을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바로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시가가 높게 떠서 이렇게 이런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때는 돌파 매매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분봉상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 이후에 지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부터 바로 집중을 해보시고요. 이런 눌림에서 공략을 해보시거나 돌파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큐브 엔터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런 바닥권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계속 흐름을 관찰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 바람에 소개를 못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장점은 하락 이후에 행보를 했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정배열 초기 구간을 만들면서 적극적인 매집 흐름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승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이제 하락 상승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건데요. 지금은 이런 상승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눌림 조정이 나오면 이러한 21선이라든지 62선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해보신다면 수익을 줄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정배열 초기 구간을 만들고 이렇게 매집 흐름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매집이 완료돼서 강한 슈팅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요. 스게이트도 이러한 정배열 초기 구간을 만들고 나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자, 이구 산업도 제가 이러한 정배열 초기 구간에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었죠. 자, 큐브엔터도 그러한 정배열 초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내려오면 이러한 저점에서는 무조건 공략을 해보신다면 결국엔 이러한 박스권에서 매집한 물량을 더 높은 곳에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시켜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번 눌림 조정권에서 반드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매수 타점이 오면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드린 이후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드립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시크릿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입장 방법은 영상 소개란이나 댓글창에 링크 주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링크가 타점방 링크인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타납니다. 설문 맨 위에는 무료로 받고 싶은 서비스 선택란이 있으니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빠르게 작성을 해주세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타점방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수급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일부러 하락을 했다가 오르는 일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차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방에도 들어오세요. 저희가 그 어떤 방보다 가장 빠르게 최신 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뉴스방은 타점방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뉴스방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뉴스들만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벌써 구독자가 3,000명이 되어갑니다. 시청자분들의 사랑으로 계속 성장하는 채널인데요. 매일 좋은 종목과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뉴스를 읽고 섹터별로 분류를 하고 유망 종목을 발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귀찮고 힘든 일을 제가 대신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벌써 실감이 되시죠? 변화는 늘 기회를 가지고 옵니다. 그 기회를 제 채널에서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점방에서 뵙겠습니다.